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수산물의 이야기를 꿰뚫어보는 수산수다2 진행을 맡은 이승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영화 황해에 등장하는 김을 영화적으로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눠봤죠. 오늘도 역시 영화처럼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수산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영화 수산수다라는 제목과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수산물이 스쳐 지나가는 아이템이 아니라 영화를 이끌고 가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발전된 수산업,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기록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야 되거든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기록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오늘 얘기할 영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산백과 그 원형을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죠. 수산수다2, 오늘 얘기 나눠볼 작품은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똑같은 제목의 자산어보, 책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산어보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의 형이죠.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되어 있을 때 집필한 우리나라 해양수산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산어보를 잘 보면은 고등어, 갈치, 방어 이런 생선뿐만이 아니라 해삼, 말미잘, 고래, 물개 그리고 미역까지 무려 226개 수산물을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의 습성, 생김새, 분포, 활용 방안,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영화 자산어보는 이 책 자산어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책에 담긴 기록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내용은 아니고요. 유배당한 학자 정약전과 바다를 떠나서 출세하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가 함께 자산어보를 집필하면서 서로의 벗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가 자산어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감독은 과거, 사람들의 정치 혹은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고민,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따뜻한 인간관계를 담고 있죠. 흑백 화면 속에 펼쳐진 바다, 사람, 그리고 이들이 해내는 기록의 여정을 함께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이들이 느낀 삶과 고뇌, 그리고 이들이 느낀 우정과 애정까지 모두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홍어, 홍미잘, 짱뚱어, 청어, 가오리, 정말 여러 수산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주 등장하는 게 홍어입니다. 도대체 이 홍어는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걸까요? 영화의 배경이 되는 흑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흑산도는 수심도 굉장히 깊고요. 홍어가 잡아먹는 조개가 많이 펼쳐져 있을 수 있도록 모래와 펄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홍어에게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이고요. 이런 곳에서 자란 홍어, 튼튼할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 이곳의 어민분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준학 방식 덕분에 상처 없이 홍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일정 크기 이하의 홍어가 잡혔을 경우에는 보호를 위해서 그냥 놔줍니다. 자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노력에 더해서 오랫동안 이어진 유통과 독특한 발효 문화 덕분에 흑산도의 홍어는 그냥 수산물이 아니라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면서 홍어를 손질하는 창대, 그런 창대에게 너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잘 알고 있냐? 정약전이 묻습니다. 그리고 창대가 대답하죠. 물고기를 알아야 물고기 잡은게요. 홍어 댕기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 댕기는 길은 가오리가 안게요. 라고 창대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구나. 너에게 한 방 먹었다. 정약전이 감탄의 표현을 하죠. 영화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홍어와 가오리 얼핏 보면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잘 보면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홍어, 코가 뾰족하고 길고요. 몸통이 대체적으로 마른 목골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배 부위 색깔과 등 부위 색깔이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조금 구분이 있다고 하면 가끔씩 암갈색이 배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어는 모공이 있어요. 그리고 가오리, 코가 짧고 둥글고요. 몸통도 둥근 원형이거나 오각형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색깔, 배 부위 색깔이 대체적으로 흰색이고요. 가오리는 모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어와 가오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외향적인 특징은 꼬리에 있는데요. 홍어의 꼬리는 짧고 통통하고 독침 가시가 없습니다. 가오리의 꼬리는 회초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긴 독침 가시가 1개에서 2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홍어 얘기하면 요 얘기해야 되죠. 삭힌 홍어. 삭힌 홍어는 흑산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삭힌 홍어는 전라도와 흑산도를 중심으로 홍어를 상하지 않게 먹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발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냉장 기술이 없던 시절, 홍어는 다른 생선들에 비해서 상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삭힌 홍어를 자주 찾게 되었다고 그래요. 실제 정약전의 자사노보를 보면은 나주인들은 삭힌 홍어를 즐겨 먹는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니까 삭힌 홍어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겠죠. 홍어는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마니아층 음식으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홍어찜, 홍어회, 홍어탕 여러 조리법으로 탄생하는 홍어 요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 중에 하나는 홍어 삼합입니다. 진한 향이 나는 홍어와 보쌈 고기 그리고 묵은지 이걸 한 번에 같이 입에 넣으면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훌륭한 맛의 조화를 만들어내죠. 아, 이래서 삼합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조화로운 맛. 드셔보신 분들은 이렇게만 말해도 벌써부터 코끝이 좀 찡해지고 침이 고이는 경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외에도 또 하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홍어 요리는 홍어 무침이 있습니다. 씹을수록 톡 쏘는 맛과 향, 거기에 새콤매콤한 양념이 합쳐지면은 이 삭힌 홍어의 매력이 부드럽게 잡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어의 맛에 익숙치 않은 입문자분들도 부담 없이 요리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이 두 가지 음식은 삭힌 홍어에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모두가 사랑하는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어는 이 독특한 맛뿐만이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식품인데요. 일단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 형성 그리고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균형적인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 그리고 뇌 기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거기에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 도움되고요. 칼슘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 건강,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진한 맛과 향뿐만이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버릴 것이 없는 식품, 홍어. 맛과 영양, 그 어느 것도 버릴 수 없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매력적인 존재가 되겠죠? 오늘은 영화 자선 오보를 통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홍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강렬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맛이지만 시간을 들여서 이 매력을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절대 잊을 수 없는 매력적인 맛으로 남게 되는 기억, 홍어. 오늘 자세히 살펴보니까 홍어는 오랜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역사와 바다의 문화까지 오롯이 담고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수산물 이야기를 통해서 맛과 그 안에 숨어있는 가치를 여러분께 잘 전달해드리는 수산수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산수다2 여기까지! 저는 다음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영화 속 수산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